근데 여기서 이게 핵심이죠. 공보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이렇게 공보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사정보 유출은 처벌 대상인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사진 다들 뉴스 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죠? 요 며칠 전에 국민의 사랑을 받던 한 중년 남성 배우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참,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느냐, 이 사건 자체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죠. 다만 이 사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 문화예술인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이 이번 사건을 목도하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좋은 것들은 당연히 알려줘야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치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치부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네 안 받네, 법적으로 처벌을 받네 안 받네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그런 치부가 속된 말로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이 누구나 싫긴 하겠지만은, 이것이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마치 생중각에 되다 그 수사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재생산되면서 수많은 루머를 확산시키고, 이런 악순환을 좀 끊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이번 사태를 목도하면서 냈던 목소리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예인 수사받을 수도 있다. 연예인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그 사람이 당연히 무죄를 주장이 되지만은, 어쨌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은 수사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연예인들과 관련된 자극적인 그런 수사 정보, 특히 증거로 제출된 것들은 엄격하게 수사 기밀로서 보안이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정말 날 것 그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통화 녹음 파일이었죠. 그 증거들이 날 것 그대로 공개되면서, 특히나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하고,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들으면은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도덕적으로는 절대로 좋게 봐줄 수는 없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동안 많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부분들에 비춰보았을 때는 많은 실망감을 가져다주게 했던, 눈살이 찌푸려지게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이 날 것으로 누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그 생각이 맞습니다. 문제가 되죠. 수사정보 유출은 처벌 대상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다시, 수사정보 유출은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알 권리라는 게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특히 이른바 공인들, 공적 인물론에 따른 공인들의 관련된 그 좋은 내용이 나쁜 이든 간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알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 vs 이 수사정보를 이제 기밀로서 관리해야 되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수사 정보에 부대하는 그 해당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을 할 것인가 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1번, 수사정보 유출은 처벌 대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선 2번, 수사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분별한이라는 부사를 썼는데, 과연 어떤 부분까지가 무분별한 거고 어떤 부분까지는 분별이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의사실 공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수사만 시작됐다고 하면은 거의 당연한 레파토리로 나오는 것이 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입니다. 볼게요. 이게 형법에 있는 죄명이거든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라고 주체를 한정해놨어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이거 보면 벌금도 없이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법정형은 센 거예요. 여러분,
피의 사실입니다. 범죄 사실이 아니라 피의 사실은 뭐냐? 모든 국민은 무죄로 추정되지만서도 이 피의 사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실을 이게 기본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긴 하지만 유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수사를 하겠죠. 어쨌든 이런 피의 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소 제기 후에 공표하는 경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예요. 그럼 재판에 회부되는 그 공소라는 것도 공적인 기소의 준말이 공소이기 때문에 자, 이 어떤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보내는 것도 그 사건을 법원에 보낸 시점에는 이 모든 게 오픈된다는 건데 그 사건을 법원에 보내기 이전 시점이면 공소제기 전으로 나눠서 그 후 시점은 오픈이 되지만 그 전 시점은 오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미 재판에 갔으면 재판을 받으면 될 문제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또 수사 정보가 새 나갔으면은 뭐 사건관계인들의 사생활이나 명예의 비밀도 침해되는 거긴 하지만 또 동시에 얘기하면 어떤 수사의 밀행성, 그러니까 이게 밀행적으로 탁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또 수사의 그런 핵심들인데 이게 이미 다 알려져 버리면은 이미 사건 관계인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하여튼 입을 맞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대비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피의 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포한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명예의 비밀도 지켜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한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는 것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제가 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서 다소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건이 핵심이었죠. 마약을 했냐 안 했냐, 유흥업소 여종업원 실장이 마약을 줬냐 안 줬냐가 핵심이었는데 사실 경찰도 수사의 단서가 관련자의 진술이었고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 관련자는 그 고인께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이었을 거예요. 웃긴 거죠. 저는 그 사건을 수사한 적도 없고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공소제기가 안 됐잖아요. 그럼 공소제기 안 됐는데 제가 벌써 피의 사실을 마약을 투약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피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공소제기가 안 되는데 피의 사실을 법도깨비라는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굉장히 그 옛날부터 있었던 조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수사는 이미 피의사실 공표의 죄가 여러 번 행해졌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이 조문이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조문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부분이 아닙니다. 왜? 이게 사람들이 경찰에 물어보죠. 아니 공소제기가 안 되는데 피의사실 공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경찰의 반박이 뭐냐면은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언론에 최소한으로만 필요 최소한으로만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뭡니까? 언론은 거의 99.9%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니까 연예인들인 대통령 정치인들 절대로 이 사람들 수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 라는 거는 또 우리가 또 납득하기 힘든 결론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사실 공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수사기관, 특히 검찰과 경찰의 내부 규칙을 봐서 지금 그럼 검찰과 경찰은 그럼 자기네들이 그냥 원할 때는 필요할 때는 다 피의사실 공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사건을 조금 조용히 진행시켜야겠다고 하면 피의사실 공표 안 해버리는 뭐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대검찰청 훈령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은 아니고요. 검찰의 내부 규정인데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정치인들 공소제기 전에 수사받는 거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피의사실 공표죄 아니냐라고 하면은 제가 뭐 죄가 되냐 안 되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식이나 경험은 없지만 일단 이 수사기관 내부 규칙에 보면은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2조가 수사사건의 공개 금지예요. 근데 보시면은 무조건적인 공개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 준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포 또는 누설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사건에 관해서 공보, 이 공보가 결국 뭐 보도, 언론에 이제 보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다는 거죠. 보세요. 범인을 검거하거나 중요 참고인 또는 증거 발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다가 사람 도주하면은 공개수사로 전환하잖아요. 공개수사 전환하는 것도 공수하기 전에 피의 사실, 이 사람이 어떤 뭐 강도 강간의 죄를 의심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얘가 지금 도망쳤으니까 공개수사를 전환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 사람 보면은 신고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그 피의 사실 공표죄라고 하면은 사실 피의 사실 공표죄에 형식으로 해당할 수 있겠지만 뭐 위법성이 조각되건 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수사기관 나름대로 내부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공포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범인 검거, 중요 참고 또는 증거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연속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연속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 보면은 근처에 다가가지 말라라고도 공표할 수 있는 거고. 자, 세 번째가 가장 핵심입니다. 국민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3호가 바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랄 거예요. 보면은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냥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 의혹,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이 뇌물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의혹이 될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되는데 업자로부터 뇌물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처벌되기 전에 일단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수사 사건을 공포함에 있어서는 필요 최소한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되고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침해를 안 하면 되지. 어느 정도 이 국민 알 권리 위해서 침해 당하는 거는 또 용인하라는 게 이제 이런 준칙을 정한 핵심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정치인이 뇌물 받아먹었다고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다만 명예를 훼손한다는 성격이 있긴 하겠지만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그리고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봅시다.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스크린에 자주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제 끼치는 영향이 오히려 정치인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국민적인 배우가 마약을 특히나 그것도 유흥업소 여종업소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또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도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또 없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핵심이죠. 공보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이렇게 공보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요. 봅시다.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범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죠. 자,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나쁘죠. 나쁜 정치인이죠. 근데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이 모조리 부정당해서 그 사람의 집은 어디고 그 사람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고 그 사람의 배우자의 직업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배우자가 다 배우자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사는 집 이런 것들이 뇌물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뇌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 특히 인격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련이 있다면 모를까 거의 대부분은 직접 관련이 없을 거야. 이런 것들 사람이 다 궁금해할 수도 있지. 야 뇌물 받으면 정치인들이 다니는 자녀들은 뭐 비싼 귀족 학교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의 의혹을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으면은 국민의 의혹이고 나발이고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는 공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자, 이번에 사건 핵심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배우님들 이런 분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 나와가지고 또 스크린에 나와서 정말 국민들의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감동과 웃음을 자아내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하게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분이 마약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 사람의 연기에 울고 불고 했던 분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는 거고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범죄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약 투약 범행과 그게 범죄 사건이라면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오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마약을 하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과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경찰도 이런 사건을 증거 없이 바로 수사하지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뭐 증거가 있으니까 수사를 개시하고 이렇게 공보까지 한 부분인데 아니 거기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왜 나오냐고요. 음?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이거였어요. 뭐 그런 것들은 극단적인 경우는 아무도 이제 동의를 안 하겠지만은 제가 제일 아이언시스했던 부분은 어, 유흥업소 여실장과의 통화 내용 중에서 마약과 관련 없는 부분들이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뭐 통화 녹음이란 게 그 통화했던 당사자가 녹음을 제출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그 정확한 유출 경위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증거가 직접적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유수 언론사나 유튜브만 가도 그 통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쇼츠로도 나오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이거 도대체 누가 유출을 한 겁니까? 설령 그 통화 내용이 범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통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픈할 수 있을지언정 그 통화 내용 자체 양 당사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이 파일 자체가 어떻게 언론사에 제공이 됐는지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면은 뭐 그거는 수사기 영광은 무관하니까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정보 요출과는 무관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정보들을 경찰에서 근무하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줬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될 나쁜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설령 그 대화 내용 중에 뭐 코로 흡입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파일 자체가 돌아다니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개라는 게 그냥 파일을 다 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러이러한 뭐 상황이다.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보도할 정도의 핵심 내용들. 근데 거기서 무슨 워드 바이 워드로 모든 통화 내용이 다 그 당사자의 실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파일 자체가 유출되는 건 완전 다른 문제. 이번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뭔가. 경찰도 똑같은 게 있어요.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경찰 수사한 거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자꾸 하신 이후에는 이 증거 있는 거 맞냐 수사 왜 했냐 무슨 뭐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덮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계속 의혹에 물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사건 관계자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쭉쭉해서 수사 내용은 그 공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예외적인 공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비슷한 거 아까 검찰이나 경찰 내부 규정의 그 내용은 같습니다. 유사범죄 재발 방지할 필요. 오보 추측성 보도로 인해서 관계를 권익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쭉쭉 나오는데 여기는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나 대응자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근데 이거는 약간 아까 검찰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그분의 사건이 여기에 지금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딱 적용되는 조문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경찰 수사 사건 등이 공부에 관한 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었어요. 공익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의 이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알 권리랑 딱 직결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도 없었고요. 범인을 검거할 필요도 없었고요. 오버드 추측 보도로 인해서 사건들이 권익 침해가 침해 우려 이거는 잘 모르겠고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것도 잘 모르겠네. 유흥업소에 가서 뭐 수면제나 비약이라든지 하여튼 그거를 먹지 말라는 게 범행의 유범죄 유형과 수법과는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뭐 어쨌든 경찰도 있는데 여기 경찰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넘지 말아야 될 명확한 선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오픈을 하진 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상대방 당사자가 뭐 협박도 하고 공갈도 했다는데 언론은 알렸겠죠. 이거를 뭐 경찰이 그 파일 자체를 오픈하지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내가 뭐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다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수사하기가 되게 힘든 게 이거를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 파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경찰 한 경찰관의 한 검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여러 가지 나는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많이 좀 씁쓸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공익을 위한 사건들은 공보나 공표 자체는 가능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그 사건의 성격을 떠나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확고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공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내 사건이 공표나 공개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표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자체로 나한테 손해가 끼쳐진 거예요.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내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이 가려가 국이라고 쓰는 게 뭐냐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국가입니다. 보시면요, 피고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사실관계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안 갖고 왔네. 네. 이 사건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손해배상 내용이 뭐냐면은 어쨌든 뭐 돈을 달라는 건데 이게 보면은 쭉쭉 가서 여기 보세요. 경찰의 이 사건 공표 행위는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업체명 등으로 원고를 특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보시면은 경찰이 원고 주장을 봐야죠. 원고에 대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을 한 거죠. 허위의 피해 사실을 국가 경찰에 공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의 경찰이죠.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건 공표 행위는 원고 특정 안 했고 전체적으로 진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보도에 해당하므로 아까 우리 봤던 그런 내부 준칙에 따라서 공개 자체는 가능한다는 거예요. 또 공개한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이나 업체명 등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쭉쭉 가서 보면은 여기 이런 판례의 핵심 내용이 있네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쭉쭉 가서 쭉쭉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 한정돼야 된다.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서 유죄 속단하거나 수축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표현도 피해야 된다. 쭉쭉 가서 어떤 공익을 하여튼 잘 보라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고가 뭐 무신고 오징어 가고 행위를 했다는 거네요. 근데 쭉 보면은 이제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쭉쭉 가서 이 사건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표행위 자체가 또 손해배상을 할 만큼의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쭉쭉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검찰이나 경찰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수사를 하진 않거든요. 보면 객관적으로 공표행위 당시에는 이건 한번 수사해볼 만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했지만 결국 무죄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공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했다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이제 뭐 오징어 업체에 대해서는 사람들 그 오징어 업체의 이름까지 알아야 될 공익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모 씨 이 정도로 특정을 했는데 얘 보면은 뭐 나이가 나오니까 나를 특정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공표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국가의 손을 들어준 거고 쭉쭉 가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원고의 청구를 어느 정도 기각을 했다는 부분이었고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인 이제 공표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압수물 안 돌려줬다는 두 가지 부분이 합쳐있기 때문에 뭐 돈을 좀 달라는 이렇게 좀 일부 승소가 판결이 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어쨌든 간에 근거가 있으니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얘 보면은 이제 뭐 이번 사건과 보다는 공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죠. 뭐 무신고 오징어 가공행위가 어떤 식품 안전에 좀 위협을 초래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아마 공익적인 고려를 들어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결국 국가의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뭐 어디 갔냐 범죄사실과 직접 그 무신고 오징어 가공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오픈이 됐으면은 아마 이 사건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이 됐을 겁니다. 그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약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이 범죄 사실이면은 경찰로서는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수사를 하면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유흥업소 여실장과의 관계가 뭐냐, 아니 그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 왜 유흥업소에 갔냐 그 시간에 그 유흥업소 여실장과 뭐 그냥 가서 뭐 술 한잔 마시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집에 갔다거나 하여튼 뭐 어떤 개인적 사적이란 만남을 했던 이유는 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사하다 관련이 있었으면은 다 증거가 수집됐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 마약 투여가 관련이 없는 그냥 뭐 당사자 간의 관계가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직접 관련성은 없는 거잖아요. 직접 관련성은 마약을 그날 일시 장소에서 투약했냐 안 했냐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건데 평소에 유흥업소 실장과는 무슨 관계였고 그 사람과는 뭐 어느 정도의 만남을 가졌고 이런 것들은
이 사건이 공보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오픈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마약 투약했다는 거랑.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이른바 공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공인은 아니지만서도 제가 공인이었으면은 저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무리 이 사건이 도덕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있고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큰 죄를 저지른 거는 저지른 거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재판에 따라 직접 관련이 없는 인격 사생활은 절대로 오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가져가고, 우리도 일반적인 한 사회 시민으로서 사안을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도덕적으로 했냐 잘못했냐 잘못했냐, 너 이거 제대로 해서 한번 밝혀내서 아무리 이미지 좋았던 사람이라도 자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건전한 이제 사회 시선인데, 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신상을 파고들어서 애들은 학교 어디 다니고 이 사건에 인해서 뭐 미국으로 갔네 안 갔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행위는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더 길어졌네요.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